뭐에 대해 살펴볼 거냐면 커패시터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뭐 콘덴서라고도 하죠. 어디서는 또 콘덴서라고 하는 커패시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한쪽이 이렇게 뭐 한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별로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는데, 특정한 커패시터인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커패시터인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해주는 커패시터가 있기도 한데, 우리가 왜 회로에 이제 꾸밀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어디가 이런 모양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커패시터 양단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전압의 변화량이 커런트와 비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C를 우리가 커패시턴스라고 하죠. 이런 형태예요. 정리를 하면 전압의 순간 변화율 DT, 그러니까 변화율을 말하는 거죠. 변화율과 소자의 정비례 관계를 갖는 이런 소자가 있을 때, 뭐 교류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무엇을 쓸 거냐면 정연파를 쓸 건데, 정연파 전원을 쓸 건데, 코사인, 정연파라고 하면 코사인과 사인, 자, 이런 전원을 사용할 건데, 이거를 쓰기에는 좀 복잡하니까 바로 무엇을 쓰냐면 복소전압을 쓴다. 복소전압 혹은 복소전압 혹은 복소전류를 사용합니다. 복소수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복소라는 복소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극좌표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극좌표. 그리고 복소지수 함수 형식. 이런 형태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V라는 애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냐면, 정연파 전원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코사인 WT 플러스 파이. 자, 이렇게 된 거를 정연파 전원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VM의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는 V 초기전원, 이런 형식으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류인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형태로 쓴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소지수함수 형태로 썼다라는 거예요. 복소지수함수. 지금 갑자기 페이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갖고 왔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복소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소지수함수 형태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 복소지수 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 볼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가 두 개를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대입해 볼 겁니다. 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I는 그러면 대입을 해 볼게요. IM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라는, 요거는 I는 C라는 커패시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DT분의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전압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전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미분해줘라. 미분해줘라. 자, 미분해준다는 얘기는, 자, 2의 AX, 틀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2 AX, 자, 이거를 미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수함수는 일단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를 앞으로 뽑아내고 2의 AX승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미분. 만약에 2의 A의 X 플러스 B, 자, 미분해라. 이것도 그냥 B는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개수 X에 대해서 미분인데 얘네들은 그냥 개수처럼 여겨주면 되니까 얘도 그냥
A에 2에 AX 플러스 B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A가 튀어나온 거죠. A가 다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설명한 거야. 마찬가지로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T가 있으니까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서 이 중에서 그 변수를 찾아본 거죠. 그 T. T가 어디냐면 여기가 T였구나. T. 여기가 T면 T 앞에 있는 요 친구들이 J 오메가가 앞으로 이제 튀어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게 지수함수의 미분이야. 상당히 쉽죠. 그래서 얘네들 다시 쓰면 C 있고 VM은 그대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J 오메가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나서 식을 다시 한번 양변을 좀 비교를 해주면 이쪽도 그대로 써줘 볼게요. 양변의 식을 비교를 해보면 양변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요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것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 얘네들을 서로 없애주는 거야. 자, 없애준 서로 양변을 뭘로 나눠주는 거냐면 양변을 (2의 j 오메가 t로 나눈다). 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시간의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눠버린 거야. 나눈다는 걸 다른 얘기를 하면 없애버린 거지, 양변에서. 자, 그러면 시간 영역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는 양변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시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없애주고. 그럼 시간에 대한 텀들은 다 사라진 거야. 자, IN. 나머지 2의 파이 I가 남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남고, 이쪽에는 CVM J 오메가 남고, 2의 파이 V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났더니 시간의 텀을 제외한 전원에서 나머지 부분들 보이는 요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과 이쪽에서는 V와 요 2부 2를 따서 다시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 친구는 J 오메가 C 해주고 VM 순서만 살짝 바꿔줬어요. 여기서 이쪽 파트 오른쪽 파트 이렇게 전원이긴 전원인데 전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류에 관련된 부분에서 무엇을 빼준 거 시간에 대한 텀을 빼준 부분 얘네들을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하기를 페이저라고 만들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I라고 써주고 두껍게 I를 써줘야 되는데 제가 두껍게 표시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선 하나를 덮어서 얘를 전류 페이저 이건 나머지 J 오메가 C 써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V를 써줍니다. 전압과 관련된 거. 그렇지만 전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텀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전압 페이저라고 하고 두껍게 써줘야 되는데 책에 따라서는 V에다가 그냥 우리가 전압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바를 써주기도 하고 V에다가 동그라미 써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하는데 저는 이렇게 V 써주고 여기다가 이게 좀 두껍게 하는 이런 형태를 썼습니다. 이거는 전압 페이저. 정리를 해보면 페이저가 있는데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어느 경우에 콘덴서 혹은 커패시터가 있을 때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저 아래 맨 아래 나온 거.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쓰기에는 V는 이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V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V는 요 아래 텀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J 오메가 C 해주고 I 이렇게 써줍니다.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페이저 V와 페이저 I 페이저 V와 페이저 I는 전류와 전압은 아니고 전류와 전압 중에서 시간 텀을 뺀 나머지 주파수 영역과 그리고 그 크기가 있는 그 텀들은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다. 자,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는 본래 이렇게 됐어야 돼. 즉 실제로 전류와 전압은 이런 형태인데 미분 형식으로 나왔어야 되잖아요. 미분 형식. 우리 미분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을 페이저 형태로 나타내면 미분 형태가 아니라 마치 V equal IR 이렇게 해주는 오음의 법칙처럼 미분 텀이 전혀 없고 뭔가 비례식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건 R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서 페이저 전류와 페이저 전압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